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자, 우리 연말정산 공부 열심히 했죠. 이제 진짜 연말정산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전에 바뀐 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는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볼 텐데요. 연말정산이 아예 처음이다 혹은 아직도 감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재생 목록에 연말정산이 뭔지부터 어떻게 어디를 클릭해야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놓은 영상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재생 목록 꼭 참고해주세요. 먼저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 우리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었습니다. 기존에도 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 소득공제는 해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세, 보증금 등등 임차에 관련된 대출을 했을 때 이걸 상환하면 상환한 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라는 건데요.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였는데 올해 적용분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로 이 한도를 늘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값도 올라갔고 그만큼 전세금도 커졌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추이를 반영한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한 항목들이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일단은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 2022년도 7월부터 12월, 즉 하반기에 이용하신 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2배로 적용됩니다. 원래는 40%였는데 80%로 2배 껑충 뛰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할 건 없으시고 자동으로 2배 적용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를 작년부터 해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전해보다 돈을 더 많이 썼다면 더 많이 쓴 거에 대해서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5%를 초과해서 돈을 더 많이 쓰셨다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로 해주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가 공제분이 작년에는 10%로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20%로 2배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걸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야말로 신설이 된 건데요. 이건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죠. 납입금액 총 연 60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청년형 장기펀드를 가입하신 분들은 눈여겨보셨다가 내가 연말정산하는 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의 항목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난임시술비 그리고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항목이 조금씩 더 늘어났는데요. 난임시술비는 기존에는 20%였는데 30%로 늘어나고요. 미숙아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20%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하는 걸로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눈이 반짝할 수도 있는 항목, 월세세액공제 항목의 비율, 공제 비율이 늘었습니다. 늘린다, 만다, 늘리면 얼마를 늘린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렸더라고요. 한도가 750만 원인 건 그대로지만 기존에는 10% 혹은 12% 이렇게 적용을 받았었는데 이제 15% 혹은 17%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기준은 총 급여액 5,500만 원이에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기존에 받던 12%에서 17%로 느는 거고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신 분들이라면 기존에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마다 많이 여쭤보시는 댓글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셀프로 자문자답을 하는 FAQ, Q&A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첫째, 임차 차입금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이걸 상환하는 것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안 됩니다. 지원받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공제에서 혜택을 주는 임차 차입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둘째, 제가 청약저축을 정말 열심히 넣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연중에 제가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불입을 했던 청약저축의 납입 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2년도 상반기 6월까지 청약저축에 쭉 저축을 잘 하고 있었는데 7월에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1월부터 6월 동안에 아무리 착실하게 저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대해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세대원이었는데 이제는 세대주가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청약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바뀌셨다면 해당 연도에 청약저축에 저축한 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남편의 카드 대금을 제가 갚아주고 있어요. 제가 카드 대금을 결제해 왔다면 남편의 카드이긴 하지만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 됩니다. 저희 짝꿍님 앞으로 만든 카드를 제가 매달 카드 대금을 내주고 있는데 제 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건 해당 카드를 갖고 있는 명의자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짝꿍님 앞으로 만든 카드는 짝꿍님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예외가 있다면 우리가 인적공제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건데요. 인적공제에 해당이 돼서 이 배우자가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상태다.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 내가 카드 대금을 내어주고 있는 내역 이런 것들 전부 다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혹시 저희는 각자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한 사람에게 몰아서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한쪽으로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한 명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맞아요. 몰아주기 안 돼요. 연금저축은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 연금저축을 제가 연중에 해지를 했다면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X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2년도 10월까지 연금저축 쭉 납입을 잘 했어요. 그런데 11월 1일부로 해지를 했습니다. 즉 22년도 연중에 연금저축을 해지한 거잖아요. 그럼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잘 저축을 해오셨다면 12월 31일까지 잘 유지를 하셨다가 세액공제까지 받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사실 이걸로 형제들이 다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해요. 저희 형제자매는 돈을 모아서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 세액공제 나눠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이건 인적공제랑도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통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형제, 자매, 즉 한 명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중복공제는 안 됩니다. 희애님 저는요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이에요. 저도 월세를 내고 있는데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이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이란 얘기는 7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혜택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이 주소랑 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주소 이 두 가지가 일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월세를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즉 소득공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 세액공제도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중복공제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산기를 쭉 두드려 봤을 때 이 월세를 내가 현금을 사용한 것처럼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소득공제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세액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세액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만 대부분 세액공제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인적공제 정말 헷갈리잖아요. 이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거니까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자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